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좀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백악관으로 부른다, 뭐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젠가요? 백악관에서 19개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바이든이 직접 네.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백악관으로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 네. 근데 부른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부른 건 아니고 네. 랜선으로 한 거죠. 화상회의를 했는데 재미난 건 두 가지인데요. 바이든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줘라. 그러면서 웨이퍼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어떤 반도체 웨이퍼인데 네. 지금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좀 웨이퍼가 좀 꾸질꾸질하죠. 예, 끝에 좀 이가 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기를 보면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는 이게 6인치, 8인치, 12인치인데 지금 12인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8인치는 이제 좀 옛날 거죠. 그래서 지금 12인치 같으면 이제 300mm, 30cm가 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크기가 보면 바이든도 얼굴이 좀 작은 편인데 네. 바이든 얼굴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2인치짜리 최신 반짝반짝하는 폼나는 웨이퍼를 들고 온 것이 아니고 8인치에다가 끝도 조금 깨진 네. 이런 것 들고 온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의도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정감사 때 이제 물건 들고 와가지고 이거가 그겁니다. 그런 이런 느낌. 것들이 예.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시간 회의를 하는데 19개 회사를 부르면 한 개 회사당 이게 3분씩 발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 발언하고 네. 뭐 해버리면 한 회사당 1분도 발언할 수 없는데 그 회의라고 할 수 없죠. 실질적인 쇼잉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예. 그래서 반도체 동맹회의라고 하기 전에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지금 4가지 전략 경쟁, 동맹 공격, 인권 외교, 기술 전쟁 4가지예요. 그래서 강자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주먹으로 가서 한 방 때리면 끝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자꾸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냐. 네. 그거는 결국은 강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1기 때 중국이 미국 GDP의 31%, 2기 때 51%, 트럼프 때 60%, 지금 바이든 때 71%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70%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전략은 결국은 스파이더맨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몽둥이 들고 가서 직접 이제 패는 전략이지만 바이든은 금을 쳐서 이게 이제 손을 보겠다는 건데, 근데 동맹은요, 아마 삼국지 보면 뭐 나오지만 우리 차이나는 톡에도 그 삼국지의 유명한 이제 인물들을 닉네임으로 쓰시던데. 네. 아직 뭐 영상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 보면 동탁이 이게 이제 권세를 잡고 있을 때 18개 나라의 제후들이 네. 동맹을 하죠. 동맹을 해서 이제 반동탁 연맹. 그렇죠. 예.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 원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동맹이 잘 안 돼요. 네. 공격해야 될 때 공격 안 하고 서로 발목 잡는 이유는 뭐냐면 동맹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익이 돼야 됩니다. 네. 돈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배반이 생기는데 지금 쿼드다. 뭐 이제 군사동맹 비슷한 걸 하자고 그러는데 미국의 수목 때문에 끌려가긴 하지만 그거 갖고 나한테 생기는 게 뭔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뭔가 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동맹은요. 이게 돈 안 되면 동맹이 깨져요. 네.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진 동맹은 결국은 주먹 때문에 깨지고요. 한 놈이 다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하고 주먹이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해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포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떨떠름하죠. 네. 그래서 당근을 준 게 바로 4가지 동맹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 4가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중국을 포위하자. 요게 지금 바이든의 동맹 전략입니다. 아, 이것이 일종의 당근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동맹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Chips for America Act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반도체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당근을 하나 던졌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의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놓고 보면 반도체 전체의 73%를 아시아가 생산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꼴랑 12%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동맹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고 지금 보면 반도체의 경우는 한국하고 대만이 22, 21로 이게 양대 산맥이고 중국이 15%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단독으로 싸운다 그러면 15대 10이니까 밀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38, 한국이 35, 네. 일본 20까지 합치면 92%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미국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이 동맹 전략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인데 이것은 아시아 기업들이 빠지면 동맹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까지 부르고 하는데 결국은 바이든의 반도체 동맹의 이제 허와시를 보면 결국은 미국은 소위 말하는 스마일 커브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R&D하고 유통만 자기가 하고 네. 힘드는 생산은 전부 아시아로 보내는 거죠. 아, 단꿀만 먹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R&D 비용하고 유통 비용만 내면 네.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을 보면 아마 삼성이 한 20몇 % 되고 애플이 2등 하는데 아마 10몇 %예요. 근데 이제 이익 점유율을 보면 애플이 거의 60%, 삼성이 한 34%뭐 이런 정도예요.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진다. 그건 바로 생산을 전부 이게 미국이 아닌 중국의 팍스콘한테 OEM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도 똑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그 반도체 판매 점유율하고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판매 점유율 대비해서 생산 점유율이 마이너스 35%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그 전체 중에서 35%가 자기가 생산 안 한다는 거, OEM 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나머지 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은 자기가 쓰는 것보다도 그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국인 아시아의 협조 없이는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세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슬리는 거죠. 이게 지금 반도체 동맹의 허실이고, 그래서 왜 그랬냐를 놓고 보면 2000년대에 전 세계 이 반도체 생산 점유율 중에서 미국이 24%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오면서 17%로 줄어들었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2000년대 11%였다가 지금 23%까지 올라왔고, 한국은 10%에서 21%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그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때문에 원가 절감하려고 다 아시아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2000년하고 2020년 사이에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놓고 보면 대만, 한국, 중국은 12에서 15%가 늘었는데 미국은 12% 줄었고 일본도 18% 줄었고 유럽도 1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동맹은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사이에 이 생산을 다 그 아시아로 보낸 것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아주 치명적이 된 거죠. 저기 못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점유율로 놓고 보면 반도체 장비 그 설비 투자한 걸 보면 한국이 25%, 중국이 19%, 대만이 26%고 이게 미국은 꼴랑 7%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하는 걸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이거 생산은 완전히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곧 어떤 미래이니까요. 그렇죠. 네. 생산을 하려면. 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비중을 놓고 보면 그 대만하고 한국이 이게 25, 6%대를 갖고 그리고 일본은 10%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7%대로 이게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산 동맹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 중에서
이 중국의 비중이 16%고 미국이 14%밖에 안 돼요. 누가 제일 많이 투자했냐면 대만이 24%, 한국이 22%.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왜 그렇게 세냐 그러면 10년 동안 설비 투자를 가장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 미국으로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거고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 어떠냐 그러면 지금 2년 뒤를 지금 세미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협회가 예측한 거 보면 대만이 26으로 가장 높고 한국이 25 그리고 중국이 21 그리고 미국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이 얼마를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생산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왜 반도체를 건드리냐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소비가 한 4,400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이 작년에 수입한 물론 이제 가격 계산은 다르지만 수입한 반도체 토탈이 3,500억 불이에요. 그럼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가격의 거의 80%를 중국이 수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다 중국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쓴다는 것이 생산을 그만큼 하니까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수요가 거죠. 많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국, 대만, 일본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허당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동맹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해서 이 고사시키겠다고 하는 전략도 사실은 구멍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펙스 2년간 예상 캐펙스를 보게 되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즉 아시아가 어떤 반도체 생산의 중점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거를 주도하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 언론이나 또 어젠가요 보면은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를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뭐 이제 언론에 크게 났는데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냐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안전위 NSC에 거기에 그 2019년에 그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AI-위원회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AI-위원회는 뭐냐면 인공지능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서 3월 달에 이 레포트를 하나 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위원들은 그 구글의 CEO라든지 뭐 이제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 그 앤드류 무어 박사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네. 15명이 보고서를 나눴었어요. 그 보고서가 바로 이 3월 초에 나온 요 파이널 리포트라고 하는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요 보고서인데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예요. 그게 이게 이제 786페이지인가 그래요. 네. 그 여기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지를 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 13장에 보면 거기에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를 써놓은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에 이게 지금 반도체 세미컨덕터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링이 있는 SME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놨는가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는 앞으로 AI가 이것이 중요할 건데 중국을 잡아뜨리려면 AI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AI의 핵심은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AI 칩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AI 칩을 못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바로 DUV를 수출 못하게 해라. 장비를. 그렇죠. 그게 예. 뭐냐면 노광기입니다. 네. 그 ASML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노광기를 만드는데 이 노광기가 이제 EUV라는 게 있고 DUV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EUV는 이것은 7나노, 5나노짜리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이 기술이 보다 낮은 거는 DUV 정도, 이 정도인데 요것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요 기술은 누가 갖고 있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네덜란드 세 군데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I위원회는
미국이 압력 넣어서 네덜란드하고 일본하고 이 미국은 자기 나라니까 네. 압력을 넣어서 DUV의 수출을 중국으로 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그게 솔루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231페이지에 요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ARF DUV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DUV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지금 반도체를 만들려면 대략 한 8가지 공정을 치는데, 그 중에서 포토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토 공정이 뭐냐면, 지금 그 아래 그림이 나오는데, 반도체 회로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을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우리가 돋보기를 하나를 갖고서 태양에 초점을 맞추면 한 개의 점으로 이렇게 있고, 검은색 종이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불이 나요. 종이가 타죠. 그렇죠. 네, 탐구 생활 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탐구 생활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1m짜리 큰 설계 도면을 네. 손톱 크기에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고기로 딱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네. 그때 바로 태양을 우리가 한 개의 점으로 만들듯이 네. 이 오목 렌즈를 써가지고 그걸 줄이는 거죠. 빛을 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1m짜리 큰 설계 도면이 거기 한 개 점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광기예요. 그게 오른쪽에 나오는 이 사진인 거고 이게 몇 천억짜리 하는 장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ASML이 이제 독보적으로 지금 만드는데, 지금 거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거 빛을 오목 렌즈로 한 개, 태양을 한 개 점으로 만들듯이 하는 그 기술이에요. 아, 이해가 쉬워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빛을 갖고서 가늘기를 더 가늘게 하는 것이 경쟁력 핵심인데, 그게 G선, I선, KRF, ARF, F2, EUV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빛의 파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빛의 두껍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EUV라고 하는 것이 13.5, 예를 들면 13.5cm 정도로 빛을 가늘게끔 압축을 하는 거고, 지금 DUV는 193cm짜리 ARF로 지금 빛을 압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13.5cm로 압축하는 것하고 193cm로 압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100배 정도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EUV의 그 스테퍼 같은 경우는 이거 줘도 못 써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줘도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삼성, 그 다음에 TSMC, 네. 그리고 인텔 정도가 이걸 주면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노광기는 이게 전투기보다 더 비싸요. 우리 최근에 뭐 이제 전투기 국산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투기가 한 대당 한 8,900억 정도 하는데, 이 지금 ASML의 노광기는 한 1,500억 정도 해요. 예, 전투기 뭐. 2대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대 만드는데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AS도 뭐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부품만 해도 거의 10만 개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거 주문한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슈퍼 을이 바로 ASML입니다. 삼성도 가서 꿀어야 되고, TSMC도 꿀고, 인텔도 꿀고, 뭐 중국의 SMIC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가서 꾼다고 해서 그냥 줄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돈 갖고도 못 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제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의 지분까지 이제 투자하고. 사갖고 있는데, 네. 지분이 있다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슈퍼 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7나노나 5나노를 하려면 이제 EUV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국의 반도체에서 첨단 반도체 무슨 EUV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떠들지만, 지금 그 5나노, 7나노 정도로 칩이 필요한 것은 애플 A14, 애플 A12 정도의 이 통신용에만 요게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쓰는 뭐 노트북, 핸드폰, PC 뭐 이제 이런 것들은 20나노에서 한 14나노 정도? 요 정도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EUV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첨단 기술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는 어떤 정도냐면 90나노에서 이제 0.13 마이크론 정도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EUV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DUV 정도면 충분하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회의한다 만다 하는데, 그거는 90나노짜리 정도면 되고, 그래서 인텔이 보면 이번에 회의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네가 6개월 만에 자동차용 이 반도체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파운드리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한 10나노, 7나노 정도 기술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90나노는 이것은 뭐 금방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그리고 요것은 웨이퍼가 8인치 정도면 충분해요. 네. 지금 12인치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DUV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꾸 EUV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지. 1,500억짜리 그러지만 그 1년에 그 ASML 같은 경우도 한 30대 겨우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TSMC가 나눠가지면 딴 데는 가져갈 것도 없어. 네. 근데 이제 전체 TSMC 같은 경우도 5나노짜리 비중은 다 합쳐봤자 20%가 안 돼요. 나머지가 7나노부터 시작해서 한 45나노까지가 전체 거의 한 60%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EUV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첨단 제품이고 보통의 제품은 DUV면 충분하다.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은 DUV. 그렇죠. 예. 그래서 AI 칩을 만든다고 할 때도 그것은 DUV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AI 쪽에다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요거를 막으려면 뭐 복잡한 장비 필요 없이 DUV만 막아버리면 네. 그러면 중국이 못 만든다는 거죠, 칩을. 전쟁 중에 보급로가 끊기는 상황이네요. 보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네. 쌀.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이게 정부의 명령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국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소위원회.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전문가 회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문가 회의에서 정부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레코멘데이션을 한 보고서예요. 권한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걸 채택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국회 동의 얻어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선택은 이 보고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중국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지만 ASML이 그 얼마 전에 2월 달에 그 SMIC한테 계약서를 다시 연장을 해줬어요. 금년 말까지. ASML이 공급하는 DUV의 장비를 네. 금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써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건의사항이고 지금 DUV 장비는 지금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EUV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국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차피 EUV는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그렇죠. 않고 여기 입장에서는.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의 시안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고 우시에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 조치대로 들어가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도 장비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반도체의 제재를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그 회사만 제재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에다 다 제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 제재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회사에 제재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인민해방군의 이 기술이 도용이 되거나 이용이 되거나 거기다가 장비나 뭐 부품을 공급했을 때 이제 제재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오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중국은 이 리소그라피 노광 공정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저거 중국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리소그라피가 중요한 것이 전체 칩 제조 비용이 한 35% 그리고 시간은 한 40% 60%가 이 노광 공정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I, KRF, ARF, F2, 뭐 EUV 많이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지금 가장 최첨단은 EUV고 지금 이제 상용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 ARF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ARF로 하더라도 이것이 한 10나노까지 193나노 정도 레이저를 써도 한 10나노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SMIC한테 들어가는 기술을 중단을 시킨 것은 10나노급 그 이하는 안 된다. 그래서 14나노, 28나노는 그건 그냥 하고 밑에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막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10나노 이상으로 들어가는 첨단 제품은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ASML의 그 심자에선
딥 울트라바이올렛 리소그라피가 바로 193나노짜리 1980Di라는 모델인데 지금 이게 거기 보면 10나노, 300mm 웨이퍼 10나노까지를 요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1,500억 하는 EUV 장비가 바로 3400 시리즈인데 요건 13.5나노짜리예요. 네. 빛의 파장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진입니다. 이게 1,500억 한 대당 가는 장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DUV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는 지금 국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칭 장비, 증착 장비, 그다음에 리소 장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 제일 중요한 리소그라피 장비는 상해 마이크로전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중국 전자과학 제45 연구소라는 요 두 군데서 리소그라피 장비를 개발을 해요. 네. 지금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리소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는 중국에 세 군데가 있어요. 방금 드렸던 상해 마이크로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전과학이 제45 연구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춘 정밀기계물리연구소 이 세 군데서 개발을 해요. 네. 근데 요거 수준이 얼마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 65나노짜리를 개발을 했고 2011년에 28나노 공정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개발한 수준은 이 45 연구소에서 65나노미터짜리를 지금 리소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가 금년 말 정도에 삼성이 했던 2011년에 했던 28나노 정도의 장비를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거의 10년 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시차가 있고, 그래서 상해 마이크로전자 같은 경우는 상해 전기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네. 이건 비상장 회사예요. 그리고 2018년에 90나노짜리 이제 그 노광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5 정도인데 이제 90cm니까 아직 그 단계가, 근데 이건 2년 전 얘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DUV 장비를 개발 못하냐, 아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마이크로전자 SSA 600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90나노짜리 네. 장비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드는 아이템이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중국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금 상해 마이크로전자는 28나노 리소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0나노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는 28나노로 가게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이거 2002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겨우 하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은 광학 기술이에요. 네. 렌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렌즈가 니콘하고 캐논처럼 세계적인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 기술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렌즈 개발을 하는데 10년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렌즈가 캐논이나 니콘처럼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를 지금 90나노짜리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28나노 정도에서 38나노 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 38나노 정도면은 대략 한 10나노 정도의 이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수를 하는 10나노 이하짜리에서 7나노나 5나노는 못하지만 요 기술 정도면 10나노 정도는 2022년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한 상황이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DUV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SMIC가 그 거창반에 상장해서 이리저리 해서 한 9조 원 정도를 땡겼죠. 그 돈 갖고 북경에다 공장을 하나 지어요. 그 공장에 기계가 언제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2022년 1월 달에 이 라인이 1차적으로 세팅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라인에 지금 상해 마이크로전자가 만든 아마 그 노광기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실력이냐고 하면은 바로 2022년 1월 달에 세팅이 되는 그 지금 SMIC 라인에서 제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예, 시기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아까 말씀드린 45 연구소는 요거는 반도체 장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략 한 65나노급 이제 이 노광기를 지금
아마 금년 말 정도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13.5 정도 수준인데 중국은 대략 한 이제 38, 28 그리고 65 정도 수준의 이게 노광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실력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반도체 통신처럼 그렇게 이제 최첨단의 제품은 중국은 지금 못 만들지만 네. 자동차나 AI 칩 정도를 만드는 노광기는 아마 금년 말, 내년 말 정도면 이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2인치짜리 탭에서 EUV가 들어가는 5나노, 7나노는 안 되지만 20나노에서부터 한 90나노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노광기는 1년 안에 중국이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미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이게 목을 조르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게 반도체 동맹을 하고는 있지만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압박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이제 노광기를 국산화를 이제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가 중국의 이 반도체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의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만 이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한 26% 그리고 로직이 한 27% 그 정도인데 로직이 없으면 그 전자제품 못 만들지만 또 메모리가 없어도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메모리 너무 편중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우리 진짜 경쟁력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물론 이제 전 세계의 중요한 전자기기 생산업체지만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없으면 중국도 세야 되고 미국도 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지. 네.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서로 이제 얻어 터지는 이런 국면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시장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70%가 만약에 사보타지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저런 반도체 동맹,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이게 노광기를 전혀 못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이것은 완전히 도태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이것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실력을 놓고 보면 AI 칩이나 자동차용 칩 그리고 낮은 그레이드의 통신용 칩은 지금 중국의 기술로 놓고 보면 그 미국이 브로킹을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 내에 국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의 뭐 반도체 산업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미국 쪽의 의견으로 그냥 그 기사들도 나오고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방금 쭉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안을 체크해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네. 선생님, 저는 이 좀 상당 시간,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깊게 빠져서 시간 가는 줄 알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현역에 계실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좀 오래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풍부한 어떤 이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동맹 이렇게 이슈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어떤 수둘이 전개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앞으로도 해봅니다. 아마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뭐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쪽의 시각으로만 가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중국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미국 쪽의 정보로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답이 달라진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우리 CEC 채널이 이제 있는 존재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들을 조금
정확하게 체크하고 네. 또 모니터링하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